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또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시간대와 큰 차이 없습니다. 2212.66포인트, 9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0.4% 정도의 상승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197부터 2215까지 상승한 뒤에 현재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2210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쌍끌이 매수 유효합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1억 원, 연기금이 12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투심만 파네요. 개인은 그리고 719억 원 순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60선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더 커지진 못하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76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흐름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개인 같이 팝니다. 기관은 172억 원 매도 가운데 연기금이 지금 17억 원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엘 패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원이다. 전년비 대비 12.3% 올라왔고요. 현대중공업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07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화질 짚어보도록 하죠. 1164원대입니다. 3080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1160원 위에서 움직이면서 비싼 구간에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금일폰 방수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은 일단은 장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 쪽으로 돌았는데요.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섬에 따라서 다시 한번 22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정책 금리를 현행 2.25에서 2.5% 동결키로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없다고 이제 밝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도 하락장을 마쳤고 역시 우리나라도 장 초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달러 약세로 인해서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는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도 이제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어떻게 보면 무역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은 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장기화된 이슈로 인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5G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5G 관련돼서 기지국가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5G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9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약 26만 명을 돌파를 했고 기지국 또한 5만 4천여 개로 어떻게 보면 전월 대비 7%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사항이 나옴으로써 5G에 관련된 수혜가 이제 앞으로 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간 조정 끝에 지금 2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도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는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시나 아니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엿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섹터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그리고 비메모리에 관련된 업체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제 테크인 그리고 텔레칩스, 다물 멀티미디어 등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이제 삼성전자 화성에서 열린 비전 발표 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육성을 한다고 이게 발표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OLED 투자를 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할 때 A1, A3, A5 공장에 투자를 발표할 때마다 상승한 것 같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시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상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 내지는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작년에 역성장을 했고 올해까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오르더라도 우리나라만 못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고 일단은 1시간 남았지만 일단 오늘 하루 정도는 한번 관망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거래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시스템의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DB 하이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메스 업체로서 이제 그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파운드리 업체로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 이제 중소형 업체들한테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설계 자산 같은 것들을 이제 중소형 기업들한테 배분해주로써 거기에 대해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불거졌던 이제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정체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년 하반기부터 연평균 20% 상승을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감소가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한 자릿수 수준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년 대비 원가 부담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1분기 비수기를 견뎌내고 2분기부터 가동률이 상승하고 3분기에는 피크를 찍을 전망이어서 오히려 3분기 피크를 2분기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인 전략으로서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진입가는 오늘 동시호가에 종가에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 하이텍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목요일 시장입니다. 일단 상승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또 주실지 궁금한데 신소님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위지익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기 헐크, 여기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토르, 홈쇼핑 같아요, 지금 홈쇼핑. 네, 캡틴 아메리카, 자, 아이언맨. 누가 가장 최애 캐릭터인가요, 여러분들? 뭐 최애 캐릭터 호감도는 다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히어로가 가장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게 우리의 VFX 기술이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광고 같죠? 바로 VFX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겁니다. 자, 이런 히어로 영화,
히어로 영화 아이들만 본다? 자, 지금 보세요. 모든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기록을 세웠던 그 영화들보다 대부분 이틀 이상 앞서는 기록으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3차, 4차 그 회차를 계속 보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조심스럽게 2천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계속 우리나라 분명히 기술력이 올라갔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국뽕 얘기 나오는 게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저변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가 안 된다, 지원이나 이런 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런 영화에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엔드게임의 수익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다주도 다시 영상을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셋이 같이 나와서 영상 하나 띄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성 히어로들 초대해서 자기 SNS에 올려서 지금 다 기사에 쭈쭈루 지금 나오고 있죠. 여성 히어로들이 기모라도 그렇고 진짜 자기 분장하고 나왔더라고. 분장하고 로다주 집에 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열풍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더 가속화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VFX 기술을 가진 회사들 주목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만 재밌게 하고 스토리가 좋아. 근데 주가가 안 좋으면 욕을 먹어요. 왜냐? 그거 와서 맨날 쓰잘데기 없이 현란하게 뭐 그거나 하고 뭐 재미있냐 지금 수익이 중요한데. 근데 다 맞잖아요. 그쵸? 지금 위직 스튜디오 뭐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죠. 지금 덱스터랑 그 흐름까지 다 얘기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민감하게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덱스터가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고 VFX 기술에서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가 15% 정도 차지하고 1, 2위인데 주식시장의 지금 시점에서는 위직 스튜디오가 먼저 갔다고. 그러니까 선발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 하단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건다고 했을 때 박스권 하단부기 때문에 상단부보다 여기는 접근해야 될 그 확률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급등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더 확실해졌죠. 지금 여기가 박스권 하단부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럼 이번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19년 4월 달에 한번 2만 원대 도전했던 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요. 지금 왜냐면 2019년 4월 달에 2만 원 기록했던 거 둘 다 4월 달이죠. 4월 초에 2만 원을 딱 찍고 2만 원을 정확히 그냥 발만 담그고 왔어요. 발만. 이게 2만 원이 그냥 정말 한 주가 거래돼도 2만 원으로 찍히잖아요. 아시죠? 2만 원의 매물대가 완전히 그때 상황을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 먹지 않았어도 2만 원대 매물대가 있는 호가에 걸려 있잖아요. 그걸 한 주만 누가 샀어도 2만 원이 일단 찍혀요. 근데 2만 원 일단 찍었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그러면 2019년 4월 16일 날 중순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때 19,400원을 갔다 600원 차이로 떨어졌어요. 19,700원 갔다가 300원 차이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2만 원, 19,700원 이번 세 번째예요. 옅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갭 상승으로 여기를 허들처럼 뛰어 넘어버려서 3단계로 가는 건데 정말 엔드게임으로 가는 건데 그쵸? 1편, 2편, 3편이 있다면 3편. 왜냐면 보통 3번의 상승이 하고 거대한 한 번의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위직은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정도예요. 지금 보면은 한 번 올라간 다음에 2019년 초에 정거장을 만들고 그쵸? 여기서 정거장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정거장 만들고 다시 한 번 레벨업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보기엔 이건 보통 다 그래요. 보통 옛날에 뭐죠? 그 분석 나온 것도 5번 상승 3번 하락이 그게 모든 거에 딱딱 그냥 결과론적으로 뼈 맞춰서 때려 맞추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숫자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한 3번 정도 가면 일단 사이클이 한 단계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 올라가서 한 번 정거장 있었고 두 번째 올라가서 지금 두 번째 정거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의 상승이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만 원을 돌파하는데 갭 상승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못 가면 2만 원을 계속 송곳으로 쑤시듯이 막 찔러야 돼. 이거를 찔러야 돼. 막 찔러서 여기를 터트리면 2만 원이 완전 점령이 되겠죠. 근데 지금의 분위기상으로는 이게 간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만 원을 일단 했는데 그게 넘어서면은 훨씬 더 높은 것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위지엑 스튜디오가 2018년에 참여했던 거 뭐냐면 앤트맨과 와스프, 스크린 X 부문 그 CGV에 들어가는 거에 VFX 제작을 했고요. 메가로돈, 그러니까 다 스크린 X예요. 일단 CGV의 스크린 X관에 필요한 VFX 기술을 넣는데 이 헐리우드 영화들을 대부분 담당했다. 앤트맨과 와스프, 메가로돈, 더넌, 신비한 동물사전.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잘 됐잖아. 만족스러우니까 차기작도 지금 이제 위지엑 스튜디오에 손을 내밀게 돼요. 지금 개봉일은 미정인데 지금 인물을 보니까 니콜라스 케이지 같아요. 캐서방인데 프라이머리라는 작품이 지금 위지엑 스튜디오가 후속작으로 지금 그 개봉이 미정인 상태고 지금 19년 3월, 19년 5월 스크린X VFX 제작해서 개봉할 예정인데 19년 3월은 지났죠 이미. 5월달 개봉 예정. 여기 미개봉을 가려낸 얘기가 보안상으로 가려낸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자기네가 확정이 됐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뭐 미리 개봉을 하면 이 포스터 자체가 스포일 수도 있고 이 언론 영화사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증권사 자료로라도 IR 자료로 나가면 이게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그 어벤져스로 세계관을 구축하기 이전에 가장 큰 세계관이었던 스타워즈. 지금 스타워즈 기록이 아직 안 깨졌어요. 이번에 어벤져스가 스타워즈 기록 깰 건가 말 건가가 지금 관심사인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1편이었죠. 전체 화면 중 약 96%가 VFX 적용. 거의 그냥 대부분 VFX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드러난다. 글로벌 VFX 시장 전망해놓은 거 CAGR로 12.78%를 해서 2024년에는 이 정도 크기로 지금 늘어난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할 일이 계속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지엑 스튜디오 여러분들의 히어로는 다 가장 최애의 히어로는 틀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히어로들이 스크린에서 활약을 펼칠 때 훨씬 더 생생한 화면을 구현해 주는데 위지엑 스튜디오가 꼭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영웅은 위지엑 스튜디오로 한번 삼아보는 게 어떤가. 히어로 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푸드웨일입니다. 저번에 가져왔는데 저번에도 가져오고 저저번에도 갖고 오고 두세 번 가져왔어요. 날라갔어요. 지금 오늘 날라갔어요. 자, 여기서도 나오죠. 고점 뚫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갭 상승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타노스의 핑거스처럼 매물을 다 싹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여기를 2016년에도 고점이 있었고요. 2019년에 여기를 돌파하려고 했더니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셔서 오늘 갭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2016년, 17년 바로 전에 이 고점 두 개, 이 몰린 거래량을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거래량은 뭐예요? 매수, 매도량을 합쳐놓은 거예요. 어쨌든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물린 사람들도 많았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보시면 밑에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뭐죠? 정말 재밌게 표현했지만 아까 핑거 스냅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쉽게 갔기 때문에. 손가락 튕기는 게 어렵나요? 쉽죠?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크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아까 분명히 전원을 껐는데 켜져 있었나 봐요. 자, 푸드웨일 지금 갭 상승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튕겨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대를 싹 다 밀어버리고 2015년도 8월 달에 16,350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군하는데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푸드웨일이 오늘 15% 가까이 급등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0원을 오늘 목표가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6,900원인데 이제 너무나 먼 그 손절가가 됐어요. 그냥 아예 손절 안 한다는 얘기예요. 푸드웨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HML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음식료주 본주가 먼저 오른 다음에 이런 주식들이 오른다고. 그래서 푸드웨일이 후발로 지금 가고 있는데 15년도 8월달 가격까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거래량도 하나도 없는데 거래량이 많은 곳을 뚫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이 그런 부분을 손쉽게 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 곳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거래량이 거의 이 거래량에 지금 보시면 눈으로 대충 보면 10분의 1 정도도 안 돼 보여요.
그 정도 거래량으로 지금 돌파를 해버렸다는 건 이 부분이 너무나 수월하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싶었었던 욕구가 강했던 사람들도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지워버렸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가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 0 베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추격 매수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붕 떠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부담감, 그게 분명히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기술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물대의 부담이 없어졌다는 게 그 부담을 이길 만큼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노려보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5.3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지익 스튜디오가 먼저 간 다음에 덱스터가 후발로 가고 그때 CJ E&M 인수설이 나왔지만 CJ E&M 인수설이 나왔다가 잠깐 잦아든 게 그게 뭐라고 했죠? 굳이 CJ E&M이 안 가져가도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본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CJ E&M이 인수를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더라도 본업의 실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 달에 20개월선 돌파했죠. 그럼 지금은 위직 스튜디오와 덱스터가 같이 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발주, 후발주로 나눠 가다가 같이 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고 오늘은 덱스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작품들을 볼게요. 지금 백두산이라고 가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한반도를 뒤덮은 백두산 연쇄 폭발. 역사상 최대의 폭발로 얘기하는데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해서 남북연합특공대가 구성됩니다. 자, 시나리오 자체가 VFX 기술이 안 쓰이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지금 감독님은 두 분인데요. 감시자들, 김씨표류기, 나의 독재자 이런 거 만드신 분들이고 감시자들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감시자들 보신 분들 흥행도 괜찮게 되었죠. 그리고 나의 독재자 그 김씨표류기 만드신 분은 조금 독특한데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합치는데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9년도 하반기 개봉 목표고 그 다음 더 문 내용을 보세요. 고스트 프로젝트 2를 지원하는데 지금 내용이 달에 보내진대요. 선우라는 인물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 맞서서 제국과 선우의 필사적인 귀환 작전이 실시된다. 자, 이것도 감독님이 김용화 감독님이에요. 바로 신과 함께 후속작. 대표작은 신과 함께 죄아벌, 신과 함께 인과연이죠. 신과 함께 4편도 준비 중인데 그 사이에 더문을 제작하려는 예정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일런스. 계속 나오네요. 계속 우리나라 지금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하는 우리나라 영화 그리고 뭐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시면 어떤 VFX 기술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이건 뭐냐면 인천대교에서 백중추돌 사고가 일어나요. 그 다음 지옥이 되어버린 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서스펜스와 드라마. 자, 이런 겁니다. VFX 기술이 없으면 절대 구현 못하겠죠. 이번에는 배드민건.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셔틀콕 소리가 정겨운 지방 소도시 어느 소박한 동네에서 악덕 부동산 업자들의 침투가 시작되고 뭐 동네 루저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한판 승부가 시작된대요. 자, 이런 영화들. 20년 상반기 개봉 영화는 봉수만수. 봉수만수는 도깨비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이런 영화들을 보니까 지금 열대병도 있고요. 뒤에 보니까 또 열대병은 바이러스에 관한 얘기고 좀비가 또 나와요. 지금 이런 거 탈출 쭉 나오죠. 아스달 연대기가 또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는 TVN에서 방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TV에서 방영되는 거, 영화에서 지금 상영관에 걸리는 거 전부 다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이 극대화된 영화이기 때문에 VFX 기술이 필수적인데 덱스터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또 봤을 때 덱스터의 기술력을 지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스날 연대기에다가 줄줄이 개봉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하고 있는 저런 영화들 흥행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덱스터도 지금 그 앞날이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손절가 7,8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도 지금 가지고 왔었던 종목인데요.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여요. 지금 아디다스, 나이키, 삼성, 애플, 현대차, 기아차에 다 걸려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다 좋고 주가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산은 그 회사의 공급량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주문하기에 바쁩니다. 주문량을 만들기에.
그래서 백상 같은 경우도 지금 10,000원을 돌파하리라 생각되고 이것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2000년대 이전에 매물이 다 묻혔어요, 지금. 그래서 백상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그 위직 스튜디오, 뭐 푸드웰 말한 것처럼 다 묻혀 있기 때문에 매물이 그걸 보고 손절가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세요. 지금 손절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에코 마케팅입니다. 자, 에코 마케팅도 갖고 왔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드디어 16년도 8월 달에 상장했던 그 가격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다 가죠? 에코 마케팅 지금 가장 흥행한 거 보여드릴게요. 데일리 앵코의 클럭 미니 마사지기. 이거 사신 분 많죠, 지금? 손목이나 등이나 뭐 이 어깨에 다 붙이고 되게 조그매가지고 다루기가 쉬운데 이게 바로 데일리 앵코 에코 마케팅의 자회사가 홍보를 해서 히트를 친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이 데일리 앵코의 이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이 흥행을 했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예전에 이 연역을 보면요. 유리카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 유리카 코스메틱이 하던 그 방식은 이런 거예요. 뭐 SNS에 이런 걸 띄워요. 어떤 그 여자 뭐 블로거나 해서 막 뭐를 바르고 뭐를 봤는데 이게 정말 안 지워질까 하는데 뭐를 쭉 짜가지고 지우는데 그게 너무 이제 밑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야, 정말 잘 지운다. 저 제품 뭐냐? 저거 자체가 광고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온 거 자체가 광고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클럭 미니 마사지기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SNS에 갑자기 누가 미니 마사지를 하고 있어.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근데 막 너무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간편해. 댓글이 막 달려. 저거 구매 좌표 좀 찍어주세요. 근데 구매 좌표를 찍어주는 게 그 어떤 이어지는 흐름 속에 광고를 해서 끝에 구매를 하게 만드는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게 지금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의 천재적인 역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일리 앵코 그리고 에코 마케팅 그리고 뭐 클럭 미니 마사지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 매물 부담을 다 없애버렸다, 지금. 그래서 그 매물 부담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팔고 싶었던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거를 누르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이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저가 32,000원으로 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네, 에코마케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하 의원님의 종목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증권주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KTB 투자증권인데요.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IB 업무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중심의 이제 홀세일 투자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채권이라든가 장내 파생 상품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KT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기에는 이제 가치 투자로서의 좀 대가인 회사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면은 기관 주도로 인해서 좀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들어오는 이유 중에 그 많이 보시면은 시장에 보면은 증권주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KTB 투자증권 말고도 다른 뭐 대신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보증권 이렇게 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증권주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영향을 좀 받으면은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KTB 투자증권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3일이죠. 6월 3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증권 거래소가 인하가 돼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건 0.05%, 그다음에 코넥스 같은 건 0.02%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동성 장세도 한 번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어서 그래서 KTB 투자증권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제가 화요일에 나와가지고 뭐 5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세계 시장 자체가 이 5 통신으로 해서 뭐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또 지난달 30일이었죠. 또 정부 쪽에서 또 회의한 결과도 있었는데 그게 좀 기지국이 좀 5만 개가 좀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가입자 수도 지금 증가를 하는 26만 명인가요?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좀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자. 뭐 계속해서 말하지만 정부 측에서 투자를 하면서 좀 밀어주고 있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했기 때문에
그냥 최초이지만은 그거를 계속해서 좀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BDI로 말씀드릴게요. BDI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뭐 미세먼지 이쪽에 대한 또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쪽에서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물론 행정부 쪽에서도 행정자치부라든 이런 쪽에서도 뭐 보건복지도 민감하지만은 교육부 쪽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는 이제 화력발전소를 설비하는데 친환경적인 화력발전소를 설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죠. 한국전력 공사가 있고 거기서도 이제 발전소가 있죠. 서부, 동부, 남부 등 각 발전소를 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인 태양광 쪽에 관련된 또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 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이 또 제 카톡에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크웨어죠. 테크웨어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망의 주 시스템인 음성 핵심망 솔루션과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좀 공급하고 있고, 자, 거래처 주요 고객은 SK텔레콤하고 LG U+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입자 수 증가, 뭐 기지국 설치 숫자도 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가 않으면 배당금을 주지 않겠죠. 그만큼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그 해 전년도에 농사를 잘 지었다라는 건 하나 또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해가지고 좀 크게 나가지 않는 부분. 그래서 5G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계속해서 좀 이 종목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PC 디렉트예요. 아마 PC 쪽 사업에 좀 종사하신 분들은 PC 디렉트를 아실 거예요. 메인보드, 그다음에 뭐 SSD, 스토리지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용산 쪽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라든가 용산을 자주 가신 분들은 아마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가셔서 물건을 좀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조립을 해서 사용하든가 판매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PC 부품 판매한 업체로서는 국내에서 좀 손에 꼽히는 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드론이죠. 중국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업체하고 드론에 대한 총판 계약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드론 같은 경우도 4차 산업의 하나의 요인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5 통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드론도요. 왜냐하면 그걸 전송하고 속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G 쪽으로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 쪽에 민첩하게 좀 다가오고 있죠. 뭐 네, 택배 쪽에서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골에서도 농사 지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를 좀 짓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장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분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92% 정도 증가를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PC 제품을 좀 판매하는 회사들 치고 재무구조가 그렇게 튼튼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상당히 재무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IT 쪽에서는 조금 어떤 리스크가 오면은 조금 충격을 좀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IT 업체 자체가, 반도체가. 근데 그런 걸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유보율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배당금을 100원이나 줬습니다. 지금 이 5,000원짜리가 100원을 줬다는 건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도 봐도 지금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것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자,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PC 디렉트까지 5종목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 볼 텐데 신소장님 정다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정다운이 지금 상승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 날갯짓을 파닥파닥 하면서 준비 중인 것 같다. 오리가 물론 멀리 날진 못하죠. 근데 오리가 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오리 날개에다가 터보를 달 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터보를 달 뭔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일단 아프리카 돼지 그 열병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나요? 어디서 일어났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날린 데가 어디에 한국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줄 아는데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중국이 1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도 그 돼지 뭐 소 돼지 구제역 걸리면 그 TV에 나오잖아요. 하얀색 옷 입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지 그것도 공무원도 과를 잘못 선택했는지 그쪽은 그 돼지 살처분하는데 그걸 막 밀어넣고 있는데 꿈에 나온답니다. 살아있는 그 닭, 돼지, 소를 갖다가 땅에다가 꾸역꾸역거리고 있는데 파묻는 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고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 시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1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는데 지금 중국은 계속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겠어요?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 하는 거 좋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아요. 거래소가 저게 지금 별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오르는 거 상태도 안 좋아요. 지금 거래소 오르는 거 보세요. 지금 거래소 상승률 1위에서 20위 안에 보세요. 이상한 점 못 느끼겠어요? 1위 지능기업 EUB, 3위 지능기업 우선주 B, 7위 삼성증권 우선주, 10위 금호석유 우선주. 자, 우선주가 왜 이렇게 많나요? 4위 계양전기 우선주네요. 우선주가 이렇게 많이 판을 치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지수 관련주가 안 좋으니까 테마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테마주, 미세먼지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 계속 말씀드렸죠. 하려면 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1등을 무조건 잡거나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 근데 1등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돼지열병이 불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불었기 때문에 테마주 1등은 중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테마주 1등이 없어요. 호남 신호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세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 중에 중국에서 지금 이거 보시면 오늘도 7.22%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가 그 흐름이 다 뚫렸어요. 호남 신호풍은 이름 그대로 호남 지역에 있는 회사예요. 호남 지역의 최대 양돈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 논리가 뭐예요? 호남 신호풍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00만 마리 돼지 처분해서 호남 신호풍이 양돈,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돼지를 키워서 시장에 내다 놓을 돼지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럼 비싸게 파니까 호남 신호풍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되고 나서 4월달, 저번 달에 갭 상승으로 2015년 가격을 넘어버렸어요. 2018년 여름 지나고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시작해서 지금 남쪽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서 호남 신호풍은 지금 4월달에 기록했던 갭 상승을 이번 달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신호풍을 보면서 아직 돼지열병 테마 안 끝났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야죠. 양돈 기업 중에 대표 이지바이오예요. 이지바이오가 제일 먼저 갔어요. 지금 가고 지난달에 갔죠. 지난달에 간 다음에 이번 달에 어떻게 됐어요? 쉬고 있죠. 근데 그 후발 보세요. 일단 돼지고기 다음에 뭐가 올랐죠? 돼지고기를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닭고기를 먹겠다고 하고 닭고기가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오리고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다운까지 왔어요. 정다운이 지난달에 급등했고 이번 달에 별로 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후발주들은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대한제당 같이 수입육 유통업체 어떻게 됐어요? 15% 급등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한성기업, 물고기, 이건 더 먼 거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못 먹으면 물고기 먹는 거예요. 한성기업 급등했다 밀렸죠. 대한제당, 한성기업은 후발주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다운은 지금 어느 수준이죠? 이지바이오와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호남 신호풍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는 살아있고 이지바이오와 정다운이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의 관점에서 정다운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다운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네, 이번 주에 덱스터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길다고 해서 길게 했는데 뒤에 앞에서 또 너무 많이 했죠. 자, 덱스터 20개월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위지엑 스튜디오가 선발주라고 했는데 선발주가 먼저 보여줬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급등하고 있고 저는 조만간 2만 원 돌파한다고 봅니다. 위지엑 스튜디오가 갔는데 덱스터가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못 갔던 건 중화권 영화를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력으로 아까 개봉 예정인 영화 드라마들 쫙 보셨죠? 아스달 연대기부터 무슨 배드민턴부터 그쵸? 더 문까지 그리고 신과 함께 3, 4 이거 기대되세요? 지금 한국 영화 뭐 안 좋다고 난리 났는데 1000만 영화 갈 한국 영화 거기 중에 하나 나옵니다. 덱스터의 기술력 쓰이고 아스달 연대기 시청률 굉장히 높게 찍을 것 같아요. TVN에서. 그래서 덱스터의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매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덱스터 이번 주 엔드게임이 아니라 스타트 게임의 자리에 서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하 의원님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현대 HCM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없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예, 느린데 한 번 또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장기적인 추세를 깨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종목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HCM 같은 경우는 종합 유선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렌탈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사무실에서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도 사는 게 아니라 렌탈을 하니까 그 렌탈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가 인터넷 설치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런 주식이 있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주식을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지만 재미가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 현대 HCM 수급을 한번 보겠어요. 수급 보면은 자, 외국인, 개인, 뭐 기관 있는데, 개인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계속 사고 있어요. 예, 보면은 꾸준히 사고 있죠. 근데 중간에 하루 이틀만 지금 빠졌는데, 그 기관 종합에서 누가 사느냐? 증권사보다도 연기금 쪽에서죠. 자, 보시면은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몇 거래일 동안 매수를 했었어요. 이만큼 이제 연기금 쪽에서 오랫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으면 연기금에서 투자를 했겠어요. 그만큼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대 HCM 같은 경우는 이런 또 M&A 쪽으로도 또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종합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M&A 쪽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이슈가 또 발생했을 때는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재미가 없지만 조금 더 좀 수급을 좀 믿고 좀 기다려 보신다 하면은 추세를 좀 타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KTB 투자증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좀 시장, 그다음에 월요일 날 시장 좀 봤을 때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심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증권사들이 좀 1분기 실적이 조금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분기에도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 또 수익 구조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은 해외 시장으로도 지금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해외 투자 쪽에서의 수익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래에셋 대우 증권사 같은 최초로 해외 주식 자산이 뭐 6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이제 아까 공시가 좀 떴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수료가 좀 발생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증권사가 쪽 업종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외국인 보유 비율이 24%나 돼요. 중소형 증권사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24%라는 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메이저급들에서도 거의 한 20%대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KTB 투자증권이 그 순위 안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였거든요.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이평선을 보시죠. 이평선을 보면은 이평선이 다 지금 벌어져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응집이 됐어요. 에너지를 지금 모았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에너지를 모은 거를 터치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겠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뭐 종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1차, 2차까지 목표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1차는 3,700원, 그다음에 2차는 4,700원,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3,025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특징주는 장 끝난 뒤에 오늘 시장의 마감 특징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여전히 221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0.4% 정도의 상승 흐름을 오후 내내 지금 2시 이후부터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2200선 아래에서 좀 움직이던 장 초반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215포인트 장중 고점입니다. 2번 정도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터치를 했는데 결국에 뚫지 못하고 2210포인트 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관 매수 물량 조금 더 늘렸네요. 402억 원. 이 가운데
금융투자는 오히려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연기금이 183억 원이나 순매수해줍니다. 외국인도 341억 원 사주고요. 개인이 929억 원.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2.15% 올라갑니다. 현대차 오늘 14만 원 터치를 했는데 결국에 터치한 뒤에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2%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서 21만 원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화학이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까지 세 종목이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장중에 3%가 넘는 급등이었는데 좀 정리가 됐네요. 1.94% 올라가고 포스코 고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0.2% 상승에 그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60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0.74% 올라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도 정리해보면 일단 뭐 장 초반에 755부터 760까지 올라온 뒤에 760선은 지속적으로 사수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요. 큰 움직임 없습니다. 759, 60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647억 원, 그리고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 184억 원 매도합니다. 연기금이 36억 원 순매수했는데 연기금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금융투자와 투신이 104억 원, 25억 원씩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사고 기관은 양시장에서 좀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연기금은 또 양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이번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 모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S퀘어 74,300원까지 내려옵니다. 하지만 CJENM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22만 3,800원, 22만 원 재차 탈환에 성공을 합니다. 신라젠 최근에 계속해서 64,000원, 5,000원대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64,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헬릭스비스 낙폭이 커졌습니다. 4.03%. 포스코케미칼도 약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57,100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 거래일 전에 포스코케미칼이 상승 흐름이 좀 좋았는데 일단 좀 빠져 내려왔고요. 하나투어 지금 분식회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42.7% 영업이익이 올라오면서 컨센비 42.7% 초과다. 영업이익은 132억 원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오일뱅크 1분기 영업이익이 1,008억 원, 64.3%나 내려갔다는 소식 들려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HLB 올라가는 가운데 메디톡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은 조정 나옵니다. 자, 목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의 지수는 양시장 모두 상승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지수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수로 봐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지루한 장세에 다시 돌입이 되었죠. 한 번 오르더니 커플링이 일어날 것만 같더니 다시. 그러니까 커플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올라갈 때 디커플링이었다가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 커플링이에요. 그래서 너무 열받죠. 지금 은행 업종이 1등이고 통신업종이 2등인데 그냥 은행업 통신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막 이끌고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그냥 내수 방어주 업종 그 수준으로 올랐고, 자 지금 이 그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가거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오르면 모든 것들이 지표가 개선되거든요. 지금 다 개선됐어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지수,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올라가고 주가 지수는 좋으니 돈이 생기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좋은데 아시아 증시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후발순위다. 니케이 225는 그 20개선 돌파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뭐 불만이 없고요. 상해 심천이 지금 오늘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반반이라고 하면 이거보단 더 올라야 되는데, 왜냐면 중국은 좋고 미국은 쉬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못 취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우선주가 파헤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뭐 각각의 그 이슈가 있는 것들이 상한가를 갔어요. 국일 제재 같은 것도 사실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급등을 했고, KM제약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SK 하이닉스네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그때 말씀드렸죠. 애플이 갭 상승으로 지난해 연말에 장대 음봉을 파괴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오르면서 5% 급등을 하면서 $210가 돼버렸어요. 퀄컴, 브로드컴은 한참 가서 쉬고 있고, 그리고 대신 AMD, 인텔, 자이링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암젠, 노바티스, 머크는 지금 부담이 있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약품이 못 가요. 대신에 지금 비주모태주, 오량의 노주노교, 중국 상해 심천에서 지금 술 주식들 지금 굉장히 셉니다. 이러면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정말 유사하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돋보입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가 20개선에 막혀서 미국 시장의 전부 상승을 못 취하고 있어서 아쉬웠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전조 현상이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나타나야 될 때 안 나타나고 커플링이 나타나야 될 때 안 나타나서 지수가 아쉽고 오늘도 지루한 장세였지만 SK 하이닉스가 20개선 돌파하는 걸 보니까 곧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도 돌파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지루했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의 술 주식들이 이렇게 날아가면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이 더 덩달아 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거는 의약품주만 좀 아쉬워서 힘이 없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가 힘을 못 보태주는 건 아쉬운데 지금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수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이 흥을 돋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오를 때 커플링이 되는 날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오늘 신일서 소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말 다 하시죠, 앞에서. 말 다 하셔서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럴 때일수록도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화요일 날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날 양봉이 강하게 나왔는데 화요일에 이 절반의 음봉을 깨지 않는다 하면, 양봉을 깨지 않는다 하면 종가에 베팅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절반 깨지 않고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오늘 또 시가를 낮게 잡았지만은 그래도 종가 부근에 계속 와서는 좋은 흐름을 좀 만들면서 좀 마무리가 되고, 코스피 지수 마무리됐고 아직까지 선물 지수는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고순 지급에서 아침에 방송을 할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조금 이게 삼각 수렴을 만들면서 좀 박스권에 좀 갇힐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이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크게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선 그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 삼각 수렴이 되는 부분에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수급이라든가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3이 나온 후에 제가 그 적3 뒤에 음봉에서는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석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시가를 낮게 잡았지만은 상승해서 끝나는 그런 흐름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좋은 흐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여러분께서 좀 신중하게 유념하게 봐야 할 것은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다우도 여러분께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우 같은 경우 좀 도지가 나왔지만 음매 도지가 지금 2개 나오고 그다음에 음봉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 이걸 조금 여러분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볼게요. S&P 500이거든요. S&P 500의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도중에 전일에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뭐냐? 하락 장악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 시장이 특히 S&P 500이죠. 대형주가 추세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추세 방향을 틀게 된다 하면은 21선의 지지가 무너지고 그럼 61선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의 지수가 옆으로 답보 상태, 박스권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수렴 박스권 그 구간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분봉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단기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자,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0.42% 올라가면서 2212.75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75% 올라가면서 760포인트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내리면서 1165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3시 36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때요? 정리하고 나시니까 오늘 가지고 왔던 특징주가 좀 변동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없습니다. 지금 예. 코스닥에서 상한가 4개로 마무리됐는데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마지막 꼈습니다. 이 국일재지를 특징주로 꼽을게요. 자, 풍국주정하고 국일재지 차트 연봉 띄워놨습니다. 풍국주정.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했죠. 신선노름을 하듯이 너무 조용한 연못가에서 안개가 쫙 꼈는데 아침부터 바둑을 두고 낚시를 두고 하던 낚시터가 온갖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막 거지같이 막 그 오염되고 물고기가 막 다 잡혀버리고 이래서 거기서 신선노름을 하던 신선은 떠났지만 그 연못 가격은 폭등을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사서 땅값을 올린다. 그거 얘기했죠. 풍국주정이 그 스타일이라고. 국일재지 똑같습니다. 풍국주정, 주정만 만들던 회사가 수소차태 맡겨서 이렇게 날아갔죠. 국일재지, 재지만 만들던 회사 지금 뭘로 날아가고 있나요? 국일재지? 국일재지 수소차 테마 플러스 지금 그래핀 구글하고 협업해서 날아가죠. 풍국주정이 그렇게 해서 연못은 더러워져서 풍국주정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해서 떠난 사람도 있겠죠. 국일재지도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 게시판 조용해서 좋다던 사람들, 게시판 시끄러워지고 오염돼서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몸값은 올라가는 아이러니예요. 이게 지금 풍국주정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140, 70, 50 한 300% 올랐거든요. 국일재지 2018년부터 117%, 이번 연도 143. 제 생각에 한 5, 60은 더 오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국일재지 풍국주정 이런 스타일은 텐베거 종목이에요. 10루타짜리. 왜냐하면 조용했던 종목, PER, PBR이 낮던 종목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시장에서 거들떠도 보지 않던 종목이 끼가 생겼을 때 저도 이런 얘기도 드렸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인데 자기 안에 있던 끼를 몰랐던 거예요. 공부를 맨날 공부만 하고 클럽을 한 번도 안 갔는데 클럽을 갔는데 춤 왕을 먹었어요. 자기 끼를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 끼를 자기가 몰랐던 애가 더 대박이 나요. 자기 끼를 미리 알고 있던 애는 이미 알려져 있어서 별로 파급 효과가 적어요. 근데 쟤는 완전 범생이 같았는데 갑자기 춤을 너무 잘 추는 춤꾼이었던 거야. 그러면 사람들 눈이 희번덕거려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몸값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국일재는 풍국주정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어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강세에 보이는 게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나왔을 때는 에이스테크를 좀 말씀드렸는데 뭐 에이스테크가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전파기직도 그다음에 오일솔루션 등 뭐 기가래 이런 것도 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전파기직 같은 경우도 한 15% 지금 상승해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30일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그 5 기지국의 그 증가라든가 그다음에 가입자 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 TF가 좀 만들어지면 그래서 기지국도 설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성장주로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기를 하시하는데 뭐 지하철이라든가 지하라든가 터널 구간에 중계기 설치해서 시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파 기준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자기 몸값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께서 짧게 분봉을 보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 뭐 이런 거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뭐 하루 이틀 뭐 데일리 정도에서 1박 2일 뭐 2박 3일 매매를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3360번님께서 16,500원에 비중 절반이다 보내주셨네요.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승부를 거셨네요, 완전. 삼성 엔지니어링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지금 건설업종이 너무나 암흑기를 겪고 있죠. 근데 이제 암흑기를 겪고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승부를 거신 것 같아요. 괜찮은 승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선주도 그렇고요. 일단 삼성자 들어가는 거,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데 삼성 다른 그룹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자,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은
뭐를 기대하면 되냐면 유가가 오르면 됩니다. 왜냐? 삼성물산은 레미안을 갖고 있고 GS건설은 자이를 갖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 건설보다는 해외 건설에 특화되어 있고 중동 쪽에 특화되어 있고 기름값이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중동에 왜 중동에서 기름 부자라고 하죠? 기름값이 오르면 돈이 많아져가지고 축구 구단을 사버려요. 만수르가.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돈이 많이 오르면 국내 기업한테 수주를 준다. 삼성 엔지니어링 유가가 오르면 좋아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의 주무기가 FPSO나 이런 해상 유전 그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둘 다 기름값이 오르면 좋은데 지금 유가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에서 오르는 지금 상황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가 안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승부를 건 거 좋은 것 같고요. 최소한 뭐 2만 원 넘는 데까지는 일단 바라볼만 하고 더 높게 보면 일단 GS건설이 먼저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내 자이 쪽이 더 강한 GS건설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20년선까지 가 있고요. 지금 얘는 5년선에서 겨우 걸쳐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게 연봉이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GS건설처럼 20년선까지만 간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가격까지 갑니다. 지금 20년선까지 가면 이 정도 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년선까지 가는 부분까지도 그 보유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0035번님의 문자 이어갑니다. 금호산업 우선주네요. 64,700원에 비중 10%.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게 다 우선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금호산업 같은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구책을 이제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반응을 했는데 금호산업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자구책을 내놓는다는 어떤 희망 섞인 이야기가 나왔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슈를 띄워놓으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게 한 300% 넘게 올라왔거든요.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될 수 있으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물량이 품절주예요. 그래서 좀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또 나올 때, 하락할 때 좀 나오기도 좀 힘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이슈로 해서 하나의 단발성을 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종목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올 때 그때는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유념해 하셔야 할 게 21선이에요. 21선이 붕괴가 돼 버리면 61선까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손실이 나고 있지만은 21선이 무너지게 된다 하면 손절을 하시고,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가 온다 하면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서메이지 종목이고요. 8732번님께서 2,3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다 하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절반을 판 다음에 15%를 잘 가는 종목에서 이 손실나는 부분하고 서메이지에서 손실난 부분하고 15%로 새로 들어간 종목에서 수익 난 부분, 수익이 나야겠죠. 수익이 난 부분하고 상계에서 팔아서 깎으세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게 지금 빠를 것 같습니다. 서메이지를 다 팔기에는 지금 너무 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반등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15%를 잘 가는 종목. 잘 가는 종목은 스스로 잘 연구를 해보시거나 어떻게 되죠? 방송을 잘 보시라.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여기서 종목을 하나 찝어주기가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15% 팔아서 15% 잘 가는 종목에 타서 상계에서 손실을 난 부분을 파는 전략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7016번님의 지금 시그네틱스가 들어와 있고요. 1,680원에 비중 10%. 일단 이번엔 또 중소형주인데 어떻게 할까요, 회원님? 예, 이거를 제가 4월 25일에 딱 그 출연했을 때 그 시장 특징주로서 좀 말씀드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꼬리를 달리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좀 올라왔지만 아마 4월 25일 날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납품을 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브로드컴에도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영풍그룹이에요. 영풍문고. 그래서 그 그룹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오늘 조금 정리를 만약에 25일 날 매수를 하셨더라면 오늘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오늘 정리를 못 하셨으면 내일 정도에 매수가에 다시 온다 하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림목 줬을 때 이렇게 하락으로 살짝 지금 눌림목 한 20일에서 60일 선에 좀 내려와 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네. 한 종목만 짧게 더 가겠습니다. 한화 종목 들어와 있고요. 31,000원에 3650번님께서 매수하셨다. 비중이 좀 높네요. 40%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져가야 할까로 되어 있는데 계속 가져가십시오. 자, 한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20년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서브프라임이 안 터졌습니다. 안 깰 것 같아요. 물론 100%는 없지만 20년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박스권으로 하는 이 장기 박스권의 박스권 상단 그리고 중단인 4만 원 선 요거를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년 선을 믿고 기다려서 4만 원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는 4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